살면서 후회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덜 후회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는 60에서 70대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생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그 속에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온 선배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오늘은 60에서 70대 인생 선배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고정 수익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계속되죠.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재량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70세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료비와 간병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녀 지원비, 정조사비 등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길어졌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도 많아졌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축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실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 저축된 자금이 있다면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저축을 소홀히 하면 은퇴 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절약과 저축은 필수적입니다. 2. 배우자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에서 70대가 되어서도 곁에 남아있는 존재는 결국 배우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배우자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물론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걱정해주고 돌봐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서로만 남게 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겠어? 라고 방심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노년의 이혼은 젊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가족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지고 배우자는 함께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이며 가족은 내 삶을 증명해주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도 있지만 황혼 이혼 후에는 대부분 혼자 외롭게 늙어가게 됩니다. 후회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함께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쉽게 간과하며 몸을 혹사시키기 일쑤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습관들이 결국 평생 건강을 저항하는 요소가 됩니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침대에 누워 지내거나 노후에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한년이면 잠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즐겁게 하지만 병약한 잠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저염식을 유지하며 영양과잉이나 결핍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꾸준한 관리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줍니다. 3.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특히 치아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아는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무병장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 배우자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이지만 친구는 가족과는 또 다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취미를 공유하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노후에도 외롭지 않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인종을 앞두고서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연락할 방법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오는 친구,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만약 오랜 친구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다면 취미 활동이나 봉사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은 출가 후 가정을 이루고 바빠지면 부모를 자주 찾기 어려워집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안부를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평생 지속할 취미를 만들지 못하는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은 젊은 세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꾸준한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취미를 갖는 것은 거창한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미는 꼭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은 큰 비용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취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60세 이상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취미를 찾아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기억을 멈춘 것.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해? 라며 학습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기움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움을 즐기는 60에서 70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 바빠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남은 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도 좋은 배움이 될 수 있고 요즘에는 70대 이상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시대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평생 사용해도 그 용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라는 변명을 핑계 삼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무런 배움 없이 보낸다면 남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배움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를 자주 사용하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배움은 필수입니다. 7. 연금과 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것.
노년 뒤에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나 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충분한 연금과 적절한 보험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고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재정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보험을 잘 준비해둔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서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천천히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8. 노후 준비에 대한 투자와 재테크를 소홀히 한 것. 1960년대생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보다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간판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의를 사라. 이것은 투자 전문가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실수만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원하는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연금,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젊을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도전을 하지 못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활성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또한 여행을 많이 가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이젠 선배들은 말합니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여행을 떠나라. 여행은 단순히 휴가나 오락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시야를 넓히고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과 여행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부족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전을 주저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 여행과 도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여행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건강과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은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것은 경험과 기억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바쁘고 여유가 없더라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고 싶은 도전을 해보고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느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1.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은퇴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되새길 수 있는 지위가 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틈틈이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12.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에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비로소 후회 없는 부모 역할을 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한다면 외롭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는 성공이나 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들의 시선에 끌려가며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인생의 경험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욱 강한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들의 충고는 그 어떤 책보다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늘 건강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늙고 정들지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후회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생 선배들의 충고는 값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살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만한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나는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하지만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게다가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네 척차, 반석 등 7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삶은 고달프고 스트레스는 곧 삼아 따라다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다. 기쁨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세상을 원만할 시간이 없다. 나는 집 한 일을 짓고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한다. 한쪽 눈으로도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지금은 발에 힘이 없어 산책을 나서기 어려워졌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앞산 숲의 색깔은 여전히 아름답다. 나는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다. 살아보니 그렇다. 행복을 만드는 물질, 엔도르핀은 과거의 추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내가 즐거울 때 생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겠느냐? 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으니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온 세월이 어렵고 힘들었다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한다. 돌아보면 다 행복했던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후회 없는 오늘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기분이다. 살아보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장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갖는 후회들. 어느 그자 노인이 남긴 편지를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값비싼 핸드폰의 70% 기능은 사용하지도 않아. 고급 승용차의 70% 성능은 필요조차 없었으며 넓은 우리 집도 70%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옷과 물건의 70%는 결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았습니다. 전반전에는 학력, 지위, 권력, 돈을 쌓기 위해 있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내 몸은 이제 혈압, 당뇨, 혈당, 유산을 낮추기에 급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에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이 후반전에서는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요. 하물며 정지에도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는 쉬어가며 살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아직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음료수만 찾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참도 나쁘지 않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고 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것 역시 불행한 삶입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고 아무리 가까도 몸을 움직이며 걷고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을 다치는 영수증이 증명해 줍니다.
1억 원짜리 자동차에 다치는 시표가 증명해줍니다. 20억 원짜리 집에 다치는 증문서가 증명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줄까요?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지만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진 돈은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위해 차를 운전해줄 사람도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당신의 건강을 소중히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단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시계나 사라진 물건은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단 하나는 바로 생명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와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아끼던 호환원 절자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자랑스럽게 탔던 고급차 열쇠는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고 싶었던 욕심은 결국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으로 여겼던 돈, 권력, 지위.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말년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나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후반전에서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특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곳은 화려한 농촌 경로당보다도 더 쓸쓸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해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힘없는 나는 이제 그저 마음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빌 뿐입니다. 부디 누구보다 많이 웃고 더 행복한 날들로 인생을 가득 채우세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